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역영어 시험을 가장 많이 응시한 남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무역영어 자격증을 가장 많이 취득한 남자 정재환입니다. 2024년 5월에만 벌써 4번의 무역영어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하였습니다. 먼저 무역영어 시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 급수가 있는데 난이도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무역영어 3급은 고등학생, 2급은 대학교 재학생, 1급은 대학교 전공자 또는 현직 경력자에게 적합한 난이도로 소개되고 있지만 현실은 어지간하면 1급 비전공자이면서 1급까지 공부할 시간은 없지만 무역회사에 최소한의 관심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2급 정도가 적합합니다. 실제 1급부터 3급까지 난이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1급을 준비합니다. 1급을 준비해서 1급과 2급을 같이 응시했는데 1급은 합격하고 2급은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바짝 공부하고 시험 운만 좋다면 비전공자도 3주면 1급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무역영어 시험은 무역시험인가요? 영어시험인가요? 무역영어 시험은 무역 능력과 영어 능력을 함께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근본은 무역시험이기 때문에 무역 지식이 없으면 원어민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도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무역영어는 1과목 영문해석 25문항, 2과목 영작문 25문항, 3과목 무역실무 25문항, 총 75문항 객관식 사지선다 시험입니다. 1과목과 2과목은 영어로 출제되며 무역 지식을 요구하는 영어 시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토익 파트 7처럼 영어 독해 능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토익 파트 5나 6처럼 영어 단어와 문법 능력 등 순수한 영어 능력을 검증하는 문제도 상당수 출제됩니다. 3과목은 한국어로 출제됩니다. 철저하게 무역 실무 지식을 요구합니다. 국제무역사와 범위가 거의 100% 겹칩니다. 문항당 4점, 과목당 100점, 과목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1급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꽈락 40점이죠. 40점 아래의 점수가 있으면 불합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 실력이 중요한지 무역 지식이 중요한지 물어봅니다. 당연히 무역 지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어 실력이 높다면 공부 자체가 수월해지기는 하겠지만 영어를 못한다고 합격이 불가능한 시험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시험 자체가 기초 영어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순수 실력으로 영어 파트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영어 실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문제 은행식이면서 비슷한 패턴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과거의 기출문제를 최대한 분석하며 합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과목 무역실무는 무역 지식이 없으면 운으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시험은 1과목, 2과목 영어 파트가 정말 로또 아니면 폭탄 같은 과목이 됩니다. 시험이 문제 은행식이면서 랜덤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제 영어 파트에서 무역 실무에 기반한 영어 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쉽게 합격할 수가 있고 순수하게 영어 능력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 기초 영어 능력에 의해 합격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무역 지식도 충만하고 영어 능력도 충만하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도 다행인 것이 3과목 무역 실무는 적당히 나올 만한 데서 이제 무역 지식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출제되는 편입니다.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비슷한 시험인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른가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는 기본적으로 무역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내용이 겹칩니다. 국제무역사 수험생은 무역영어를 함께 준비하고 무역영어 수험생도 국제무역사를 함께 준비합니다. 약간 1+1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역영어 시험에서는 한 문제, 두 문제 출제되는 대외무역법 관세법이 국제무역사에서는 한 과목 30문제 통으로 출제됩니다. 무역영어 시험에서는 다루지 않는 외환실무 과목이 국제무역사에서는 무려 8문제가 출제됩니다. 국제무역사 안에 무역영어 과목 30문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무역영어 시험과는 달리 정형화된 패턴이거나 무역 서류의 해석 등 무역실무 지식을 높게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국제무역사 안의 무역영어 과목과 이제 무역영어 시험은 조금은 결이 다른 그런 무역영어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험 범위는 국제무역사가 훨씬 넓고 수험 기간도 길지만
합격 난이도는 무역영어가 조금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기출문제가 공개되고 문제가 정형화된 국제무역사보다는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될지 모르고 난이도가 매번 변하는 무역영어 쪽이 체감 난이도가 더 높게 느껴지는 듯 합니다. 진짜 무역 분야에서 시험으로는 제가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하지만 그런 저도 꼭 몇 문제는 틀립니다. 그만큼 무역영어 시험은 알 수 없는 데서 한두 문제씩 툭툭 튀어나오는데 진짜 환장합니다. 가뜩이나 과목당 문제수도 얼마 안 돼가지고 한두 문제 모르는 데서 나오면 환장하거든요. 5월 1회차에 분명히 1과목 너무 쉬웠어. 그래서 100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92점이 나왔어요. 저도 어디서 두 문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5월 4주차 분명 이 과목은 100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96점이 나왔습니다. 한 문제 어디서 틀렸나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 공개가 안 되니까 국제무역사는 그래도 가다반으로 채점하면서 아이고 이거 내가 실수했네 라는 그런 판단이라도 할 수 있지만 무역영어는 아직도 어디서 한 문제 두 문제씩 틀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도 실수를 많이 하고 수험생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A, B, C, D 중 이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뭐 맞는 것을 고르시오, A, B, C, D 중 하나를 고르는 그런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1번이 A, 2번이 B, 3번이 C, 4번이 D일 것 같지만 이제 무역영어 시험은 컨닝 방지를 위해 뭐 1번 B, 2번 A, 3번 D, 4번 C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초반엔 저도 이것 때문에 몇 문제 날렸습니다. C가 딱 봐도 틀렸어요. 그럼 C가 정답이면은 3번을 정답으로 찍게 되죠. 그런데 3번이 C가 아니라 막 4번이 C거나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마 저도 그것 때문에 계속 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무역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자격증은 반드시 해당 시험의 수업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관세사도 이제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를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준비 없이 응시하면 떨어집니다. 이제 관세아들도 많이 떨어져요. 아무 생각 없으면. 특히 무역영어는 국제무역사와 함께 무역을 대표하는 양대산맥 자격증이지만 국제무역사에는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공개되지 않아요. 무역영어 시험은 상시 시험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문제 유출 방지 및 보완을 위해 문제가 절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자격증 공부는 기본 강의 후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 실전 감을 익히는 게 국룰이지요. 하지만 무역영어는 2020년 이후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무역 자격증 중 최고 난이도라는 통관사 시험조차 문제가 공개되고 기출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기출 분석을 통해 신속하게 합격할 수 있고 문제가 공개되지 않는 영국의 CDCS는 그래도 정식 모의고사 문제가 존재하고 공식 수험서도 존재하면서 문제 자체가 딱 아는지 모르는지만을 물어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영어는 문제도 공개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이상한 데서 튀어나오면서 심지어 말장난까지 합니다. 말장난을 하면서 출제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114회차 70번 혹은 118회차 62번처럼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이다 라는 말을 한 번은 맞는 표현, 한 번은 이제 틀린 표현으로 출제를 하면서 수험생들을 많이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문장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뒤에 문장이 틀린 거였죠. 제가 실제 이런 문장을 봤어요. 중재는 계약 체결 전에는 중재 조항으로 계약서에 삽입되며 계약서에 삽입되지 않는 경우 클레임 제기 전에는 별도의 중재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가 틀린 거가 맞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제 모니터로 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틀린 문장이었어. 왜요? 중재 합의는 사전 합의, 사후 합의가 있고 사후 합의는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레임 제기 전에 중재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 틀린 문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정말 헷갈려요. 2021년 시험부터는 이제 문제가 공개되진 않지만 그래도 2020년까지 총 119회차에 공개된 기출문제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개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실제 시험은 기존 기출문제와 정말로 똑같이 출제되는 문제가 한 3분의 1, 기존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하여 출제되는 문제가 3분의 1,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문제가 3분의 1 정도로 출제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변형된 기출문제와 새롭게 만들어진 문제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길래 어렵다고 하나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기출 문제에서 풀어봤던 문제인 건 확실한데 정답을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변형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격 할인이라는 단어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고르는 문제인데 기출 문제에서는 명백하게 프라이스 엣지가 어색하여 정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 보기의 엣지를 디덕션으로 변형하여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스 디덕션? 왠지 가격 할인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서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할 때 정답뿐만이 아닌 나머지 보기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두지 않으면 정답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출제됩니다. 대체할 수 없는 단어를 고르라는 문제인데 기출 문제에서는 밸리드를 이제 익스파이어드로 바꿔놓고 이제 명백하게 상반되는 단어라 쉽게 정답임을 찾을 수 있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 밸리드를 이펙트로 변형하여 출제합니다. 유효하다는 의미에선 이펙티브가 적합하지 이펙트는 이제 명사이면서 동사로 이용될 땐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 이런 뜻이긴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밸리드? 이펙트? 같은 의미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요 문제 정말 어려웠습니다. 기출 문제에서는 토익 독해 같은 느낌으로 핫초코가 추울 때 많이 팔리고 더울 때 덜 팔린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지만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그 문장 자체에 구멍을 뻥 뚫어놓고 다음 괄원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fluctuate, obvious, natural, pick-up 등의 단어를 찾을 수 있는지로 출제가 됩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죠. 특히 fluctuate 대신에 soar, 내추럴 대신에 오비어스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 진짜 저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 무역 영어에 나오는 건지 토익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무역영어 시험 공부량 자체로만 보면 국제무역사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 합격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합격 난이도가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5월에만 4번의 무역영어 시험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매주 다른 시험처럼 느껴질 정도로 난이도가 달랐습니다. 어떤 주차는 영어 파트가 너무 어렵고 어떤 주차는 이제 무역 실무가 너무 어렵고 어떤 주차는 도대체 무역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수험생은요 1주차에 50점으로 떨어졌다가 2주차에 80점으로 합격을 했대요. 시험이 이렇다니까요. 막 한 주에 막 30점씩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사실 아무리 무역영어 시험을 공부해도 뭐 오프쇼어링, 리쇼어링을 구분하는 문제는 시사상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평소에 신문을 읽지 않았으면 풀기 어렵고 moderate 5 figures가 얼마인지 알아요? 물론 이제 영어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나는 5 figures 잡에 있다, 나는 6 figures 잡에 있다 이런 말을 쓰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런 건 무슨 공부를 해야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라는 건가요? 가장 정석은 기본 무역 공부와 영어 공부를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무역 영어니까요. 이 말은 순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토익 만점 받을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단기 고득점을 위해 영어 공부를 합니까? 토익 공부를 합니까? 토익을 위한 공부를 하고 반복 시험을 통해 점수를 올려갑니다. 사실 토익도 그래요. 이번에 800점 나왔지만 다음에 900점 나오고 다음에 950점 나오고 이런 만점 나오는 건가 싶어서 또 다음 시험 봤더니 850 나오고 막 한 주에 막 50점 100점씩 왔다 갔다 하죠. 무역영어 시험도 동일합니다. 최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기출문제 분석과 실제 시험의 반복이 최선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럼 상공회에서 매주 수업료를 가져다 주라는 거냐.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상공회에서의 시험 그 틀을 바꿀 수 없다면 반복 시험이 최선입니다. 우선 문제의 상당수는 기출문제에서 출제됩니다.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기출문제를 살짝 변형하여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은 문제은행식입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이후 공개되지 않는 그 기출문제는 직접 시험에 응시하여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024년 무역영어 시험은 5월에 4번, 11월에 4번 있는데 일단 4개의 시험을 모두 접수 후 첫 주차부터 보기 시작하여 운이 좋으면 한 번에 합격하고 운이 없으면 두 번째는 합격하고 더 없으면 세 번째 합격하고 아주 운이 없어도 계속 반복 시험을 보다 보면 네 번째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지난주에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네 이런 느낌으로 정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월 27일 상공회의소 공지사항입니다. 원래
원래는 5월에 4번, 11월에 4번 총 8번의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무래도 5월 시험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힘들어했는지 8월에도 4번의 시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아마 5월과 11월 텀이 너무 길어서 무역영어 준비가 힘들었던 수험생들에게는 그래도 매우 즐거운 소식임이 틀림없습니다. 매주 시험에 응시하고 몰랐던 문제를 기억해서 정답을 찾고 다음 시험에선 그 문제를 맞추다 보면 합격률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실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반복하면서 반복되는 문제로 점수를 올려갑니다. 저도 3주차까지는 그래도 나의 실력으로 문제를 풀었다며 마지막 4주차는 이게 뭔 일이래 싶을 정도로 1주차, 2주차, 3주차 때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와 시험이 끝났는데 거의 50분인가 남아있더라고요. 마지막 4주차에 워낙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어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한 반 정도는 문제 읽지도 않고 야 이거 똑같은 문제 아니야? 정답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반복 출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험은 접수가 시작되고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순식간에 마감되니 많은 수험생들이 일단 4회차까지 모두 신청을 하고 합격하면 접수를 취소를 합니다. 만약 집 근처 시험장이 없을 경우 일단 어디라도 접수를 하고 집 근처 시험장에 자리가 나면은 취소하고 다시 접수하는 방식으로 해야 해요. 야 나는 언제 시험 봐야지? 그럼 느긋하게 접수해볼까? 자리 없습니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시험 봐야지. 우리 동네 자리 날 때까지 기다릴까? 자리 없습니다. 일단 자리 있는데 무조건 접수부터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몇 년치를 풀어봐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최소 6년치입니다. 102회차부터 119회차까지가 딱 6년치인데 5월 1회차 시험 때는 110회차 이후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고 2회차 시험 때는 100회차 중반에서 시험이 많이 출제되었고 3회차 때는 102, 103, 104회차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은행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상공에서 몇 시 타임에 시험을 받는지에 따라 문제 유형은 전부 달라집니다. 어찌됐건 최소 6년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야 합니다. 분석이라는 게 단순히 정답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앞서 변형 문제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어 파트의 경우 기출문제에서는 다음 문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게 문제였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동일한 그 문장에 대해 이제 괄호 또는 밑줄을 그어두고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밑줄친 문장 중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에 친숙해지고 정답만 기억해 뒀다가는 실제 변형된 기출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는 친숙한데 해당 문장의 단어 또는 문법 구조를 모르면 문제를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3과목 무역 실무 문제는 기출 문제에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동일한 문제이지만 맞는 것을 고르시오로 바꾸고 문장에 맞는 것 틀린 것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는 문제은행식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기출 문제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문제들도 있는데 다음 회차에서는 똑같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신이 모르는 문제가 무엇인지 최대한 기억해 둔 다음 시험이 끝나자마자 해당 문제의 정답을 찾아두어야 다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지난해 잘 나왔던 문제인데? 와 근데 정답이 뭐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기부터 살짝 광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6년치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교재는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무역영어 기출문제 해설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6년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의는요? 기본 강의와 이제 기출 문제 풀이는 당연히 어느 학원에나 있죠. 영어가 조금 부족한 분들을 위해 영문 해석 특강, 영작문 특강. 그 다음에 반복되는 문제는 매번 기출을 풀다 보면 이게 지난 회차에 출제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 100개를 한 번에 몰아서 보여주는 빈출 문제 100선 특강. 그리고 강사가 매주 시험을 보고 와서 이거는 조금 수험생들한테 중요할 것 같은데 매주 업데이트를 해주는, 즉 매주 강사가 직접 시험을 보고 리뷰와 강평을 해주는 시크릿 특강까지 수험생의 합격을 위해 발로 뛰는 강사는 FTA 관세무역연구원에 있습니다. 특히 시크릿 특강의 경우 2시간 특강으로 최소 5문제는 더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잖아. 아니 이거 분명 지난주에 봤던 문제이긴 한데 이번에 또 나왔는데 지난주에도 정답을 몰랐는데 내가 이번에 어떻게 맞추냐. 이거 지난주에 나왔던 문제네? 와 근데 막상 지난주 시험 봤을 때는
경우에는 무슨 문제 나왔는지 시험이 끝나고는 기억이 나지 않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라는 분들을 위해 시크릿 특강이 있습니다. 진짜 시크릿 특강의 경우 2시간 특강으로 최소 5문제 정도는 더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크릿 특강의 시험 기간 계속 업로드 됩니다. 강사가 고생하면 수험생이 편하다.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입니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안녕!